오늘의 발표할 내용은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인난나 이스타르의 도상과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로 그 문명의 시작은 두 강의 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라색 부분에 해당하는데 비옥한 토지를 가진 남부에서는 우르쿠, 우루, 라가시, 운마, 키시 등 독립된 형태의 도시국가를 형성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게 마이크 들리나요? 괜찮나요? 이곳의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수메르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36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중부 셈족 출신인 사르곤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북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약 180여 년이 지난 후 수메르인들은 자신의 영토를 다시 탈환하여 우루 사망조를 세우기도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기원전 540년 정도에 멸망할 때까지 아카드 제국을 모델로 세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제국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간략한 역사적 전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에서 발생했지만 확산은 북부, 중부의 셈족 계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국가에서 모든 문명권의 왕들은 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아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물의 주인을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최고의 지위에는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신성 가죽의 우두머리 안이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탄생한 신들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어진 신들의 판테온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의 계보 속에서 인난나는 아내 증손녀이며 애닐의 손녀이자 난나의 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투와는 쌍둥이입니다. 신들의 계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난나는 애초에는 수메르 신화가 성립되었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시대 아카드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등을 거치며 신화 속에서 인난나는 풍요와 대지의 여신이자 하늘의 여주인으로 불리웠으며 젊고 아름답지만 관능적이고 여성적이지만 무시무시한 전사로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또한 명계로 내려가 죽음까지 경험한 삶과 죽음의 순환의 이치를 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면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인난나의 속성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속에서 깊숙이 녹아들어 있어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신화 속의 여신은 기독교적인 개념에 의해 변질되고 현대적인 개념과 철학 속에서 재해석되어 애초에 인난나 여신의 속성이나 원형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현대의 학자들은 인난나를 인난나 이시타르 혹은 이시타르라고 혼용하여 부르면서 그 정체성을 모호하게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발표에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의 학자들은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인난나와 이시타르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인난나와 이시타르가 동일한 신으로 인식되었다면 언제부터인가? 동일한 신으로 인식된 이후 여신의 속성과 도상은 어떻게 진화 혹은 변화하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신화만으로 그 원형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20세기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에 아슈르 바니팔 왕이 세운 왕립 도서관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서령 문자로 쓰여진 3,000여 개 이상의 점토판과 파편이 발굴됨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실제 역사도 많이 복원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 유물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세기 문자로 적힌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등의 신화와 역사 자료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여서 인난나 이시타르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속성 및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메르 여신 인난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젊은 여신이었던 인난나는 처음에는 수메르 동쪽에서 멀리 떨어진 아라타라는 땅을 영지로 받았습니다. 서사시 엠메카르와 아라타의 왕들에 보면 엠메카르가 인난나에게 아라타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엠메카르는 인난나의 쌍둥이 오빠인 우투와 인간 사이에 난 아들로 인난나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우르크의 왕이었던 엠메카르는 인난나를 우르크의 여신으로 숭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르크의 원래 주신이었던 안이죠. 안의 동의가 없으면 인난나는 우르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야심을 품고 있었던 인난나는 우르크의 여신이 되기 위해 안을 유혹하였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러한 신화 때문인지 인난나를 안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름의 아누니툼 혹은 신성한 안의 정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르크에서 인난나 여신을 모신 신전을 에안나라고 부르는데 에안나는 안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천상의 집으로 번역됩니다. 인난나는 엠메카르와 아라타의 왕들에서 대지의 여신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에안나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며 천상의 여신이라고도 인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르크의 중심 단지에는 인난나를 모신 에안나 구역과 즉 아누신을 모신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우르크가 안을 주신으로 숭배했던 것이지만 안의 허가하에 인난나가 우르크의 여신이 되어 안의 집인 에안나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엠메카르와 아라타의 왕들, 인난나와 안에 관한 신화, 우르크에서 발굴된 신전터를 통해 원래 인난나는 변방 아라타의 여신이었지만 우르크가 아라타를 정복하게 되면서 우르크의 여신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지의 여신이자 안의 지위를 넘볼 수 있는 천상의 여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난나는 우르크의 지위와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른 책략을 쓴 신화가 전합니다. 지혜의 신 엔키에게서 매를 훔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바다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엔키는 신들이 정한 권능을 모아둔 매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인난나가 미인계를 써서 술에 취하게 만들어 매를 빼앗습니다. 매는 문명을 만드는 사회제도, 종교적 관습, 법률, 매춘, 승리, 진실, 글쓰기뿐 아니라 목공 기술, 대장장의 기술, 건축술, 목축업 등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원래 엔키의 도시는 에리두였는데 그 매를 인난나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도시의 권력이 에리두에서 우르크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인난나는 고대 최초의 도시 국가인 우르크의 여신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도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신의 성장은 우르크 시대에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독립된 도시 국가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한 아카드 제국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르크에서 발견된 인난나의 형상이나 조상은 천상의 여신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대지의 여신으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난나의 상징도상인 갈대 기둥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난나와 관련된 최초의 역사적 유물은 와르카 와병입니다. 이 와르카의 와병은 독일 발굴단이 1933년에서 34년에 인난나 여신에게 봉헌된 사원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와르카 화병의 표면은 4단으로 조각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3단에 걸쳐 동물, 과일, 곡물 등의 봉헌 제물과 나르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 이 장면들이 인난나 신전에 바치는 제의 의식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단에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삼각주 지역의 갈대와 경작된 농작물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윗단에는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이 행렬이 세밀한 측면 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그 밑단에는 벌거벗은 남자들이 주발과 단지에 과일이나 곡식을 담아 봉헌하고 있습니다. 가장 윗단에는 봉헌 재물이 모아져 있고 행렬의 끝에는 인난나 여신이 서 있으며 그 뒤에는 마디마디 링이 달린 갈대 기둥이 2개 서 있습니다. 이 갈대 기둥은 인난나의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는 것이 갈대인데 그것을 삼각형 모양으로 다듬어서 찍으면 쐐기 문자가 되어 문자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갈대를 인난나의 상징물로 여겼다는 것은 어쩌면 우르크에게 엔케의 매를 가져다 준 은혜로운 신으로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인난나는 대지의 여신이기도 하며 목축의 신인 드무지를 남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난나의 속성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기원전 3100년경의 인장에서 보리대를 든 인난나가 그녀의 남편인 드무지를 쫓아가는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인난나는 가축의 번식과도 연결되어 표현되는데 인난나의 풍요와 다산의 같은 기능은 드무지와의 결혼과 관련된 숭배 문화에서 드러납니다. 기원전 3200년에서 3000년경의 원통형 인장에는 드무지가 양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양 끝에는 인난나를 상징하는 마디가 있는 갈대 기둥이 있어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무지가 목축의 신 드무지의 행위가 인난나 사원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난나와 드무지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수메르 시대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원통형 그 인장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둘의 결합은 풍요의 신으로서의 결합을 상징하며 이후 다양한 스토리로 양산이 재확산됩니다. 다음은 아카드 시대의 여신 이스타르와 인난나의 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난나와 아카드의 여신 이스타르의 결합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죄송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난나의 노상은 아카드 제국 이후부터 변화합니다. 아카드는 스메르족과 다른 메소포타미아 중부에서 발흥한 셈족으로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중부 지역에서 키시 왕조의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강력한 군주였던 사르곤 1세 왕은 여러 도시 국가를 정복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룩합니다. 아카드 제국은 수메르 신화와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그때까지 국정 기록으로 사용했던 수메르어 대신에 아카드어를 행정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메르와 아카드 사전을 제작하여 수메르와 셈족 간의 민족적 융합을 이루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카드 제국은 비록 18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 아카드 제국 시기에 통합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 이후 수메르 왕조인 우르 사망조를 거쳐 바빌로니아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수메르의 여신은 아카드의 제국 성립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특징적인 도상과 속성을 갖추며 제국의 여신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카드 시기에 형상화된 인난나의 형상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카드 지역의 여신 이스타르의 모습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부 곡창지대의 대지의 여신으로 상징되었던 갈대 기둥과 같은 이미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전쟁의 신으로서의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입니다. 전쟁의 신으로서의 이미지는 정복전쟁을 벌여 고대 도시국가를 점령하여 대제국을 세울 만큼 호전적이었던 아카드 민족의 여신다운 면모입니다. 아카드 이스타르 여신의 형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스타르는 오른손으로 고삐를 잡고 등에 오른발을 올려 사자를 제압하고 있으며 왼손에는 호를 들고 있습니다.
등에서 나온 날개는 활짝 펼쳐져 있으며 어깨 위에서는 무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뿔을 구부려 만든 3단의 뿔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면의 좌측 상방에는 둥근 원에서 8방향으로 빛이 뻗어나가는 별과 같은 그 상징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후대 자료에 근거하여 금성임이 확인됩니다. 또 다른 인장에서는 이스타르의 시종이자 부하로 수칼 또는 린시부르라는 여신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1단의 뿔관을 쓰고 있어 이스타르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줍니다. 인장에 표현된 이스타르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메르의 그러니까 식물의 생산과 동물의 번식, 풍요를 관장하던 우르크의 인난나와는 그 성격과 모습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카드의 이스타르 여신이 인난나와 동일시된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되는 인물이 사르곤 대왕입니다. 사르곤 대왕은 원래 퀴시라는 도시국가에서 정원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물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는 왕인 우르자바바의 눈에 들어 술잔을 드리는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르자바바가 제의를 모독하여 큰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신들은 왕권을 사르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르자바바는 몇 차례나 사르곤을 죽이려 하였고 그때마다 인난나 여신이 나타나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신분이 미천한 사르곤 왕이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신 아누가 기름 부은 사제이자 엘레의 신의 은총을 받아 제국을 건립하였다고 그의 비문에 쓰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르곤은 아가데를 제국의 수도로 삼고 인난나를 모신 신전을 세우는 등 수메르 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고자 합니다. 네. 왕은 자신의 딸인 엔헤두 안나를 수메르와의 융합 정책에 적극 활용합니다. 왕은 그녀를 전통적인 수메르의 핵심 지역인 우르의 여신 인난나와 남신 달의 신 난나의 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르는 왕국의 남쪽에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왕은 딸에게 정치적인 중요성이 큰 역할을 맡는 사람에게 주는 앤이라는 칭호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최초로 알려진 여류 시인으로 에릴두, 시파르 및 에스누나를 포함하여 수메르와 아카드 전역의 사원에 있는 신들을 찬송하는 40개의 곡을 작곡합니다. 또한 인난나에 대한 헌사시를 3편 남기기도 합니다. 이 중 세 번째 에비후의 파괴에서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인난나가 자로로스 산맥 속 에비흐 산의 신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반역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난나가 가진 여러 모습 중에서 전쟁의 여신, 군사의 여신으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였다고 시였습니다. 이러한 인난나에 대한 헌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르곤의 딸 에헨두안나는 아카드의 여신 이스타르가 인난나와 동일시 혹은 혼합하는 데 결정적이고도 확고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드 시기 이후 인난나 이스타르의 다양한 속성에 관해 도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성의 여신입니다. 아카드 이후의 이스타르 도상에는 금성과 함께 등장하는 사례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메르의 다른 신들에서도 보이는데 이것은 점성술의 발전과 관련이 깊습니다. 점성술은 국가의 중대사나 사원의 건립 등을 위해 천문학적 주기와 관련된 계절적 변화를 측정 기록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점성술은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시대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점성술의 발전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에누마 아누 엔리는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달과 태양, 금성과 관련하여 7,000개의 천상의 징조를 적은 서령 문자 70개의 서령 문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암미사투카의 금성 점토판이 주목되는데 이 금성 점토판은 아카드의 사르곤 왕의 통치 기간에 만들어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성 점토판의 존재는 아카드 시대 이미 금성과 관련된 징조를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난나와 슈칼레투타라는 서사시에서 여신은 또 금성으로 나타납니다. 정원사 슈칼레투타는 인난나에게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인난나 여신이 포플라 나무에서 자고 있는데 슈칼레투타가 여신을 강간하고 도망갑니다. 분노한 인난나는 엔키의 도움을 받아 무지개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얻어 범인인 슈칼레투타를 찾아나 죽이고 정당함을 인정받습니다. 이 서사시에는 금성의 여신이 왜 날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 이론가인 제프리 쿨리는 인난나 여신의 움직임이 금성의 천체 운동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으며 스칼레투타가 여신에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고대 수메르인들이 지평선 위에 금성을 바라보며 계절의 주기를 관찰했던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화적 해석으로 스메르 시대에 인난나가 금성과 결합하였다는 이론도 있지만 인난나의 상징으로 금성이 등장하는 건 분명히 아카드 시기입니다. 수메르의 신들을 태양과 별, 달, 그리고 금성과 같은 행성 또는 항성과 연결시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이러한 이스타르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에노마 아누 엘릴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카시트 시대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갖고 표준적인 형태로 편집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카시트 시대의 유물로 다수 발굴된 쿠드르입니다. 쿠드르는 땅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경계석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쿠드르의 상단에는 금성의 신 이스타르, 달의 신 난나, 태양의 신 사마시가 상단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에누마 아누 엔닐에서 모두 달과 태양, 금성 등 기상활동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존재의 신격이 카시트 시대 신들의 판테온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왕권 수요의 기능입니다. 인난나 이스타르가 갖게 된 능력 중 하나가 왕권 수요의 기능입니다. 수메르에서 왕은 지배자가 아니라 신이 내린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신의 종입니다. 수메르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은 아누입니다. 아누이자 안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은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르는 신성가족의 우두머리이자 신들의 위대한 아버지이며 그의 영토는 광활한 하늘입니다. 안은 신들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에게 왕권을 내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수메르 전통에 따르면 왕권은 오직 안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라는 말도 수메르어로 아누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안의 고유 고난인 왕권 수여를 이스타르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마리의 왕궁 벽화입니다. 마리는 하부 메소포타미아와 북 시리아 도시 간의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르곤 왕 때 아카드 복속된 후 기원전 1900년경 아모리트 왕조의 수도이자 중심지가 됩니다. 마리에서 발굴된 왕궁의 한 벽화에는 여신 인난나가 지무림니 왕에게 왕위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인난나가 왕권 수여의 기능을 갖게 된 사연은 232년경에 그 즈음에 제작된 원통형 인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4계단을 가진 뿔관을 쓴 여신이 손을 내밀고 있고 나무 기둥에서 상체를 드러낸 남성 신이 왕모를 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신은 엔키로 추정이 되는데 엔키는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를 뺏겼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난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이런 힘이 없다라고 불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왕호를 주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사랑과 성, 풍요의 여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해마다 두무지를 상징하는 왕이 인난나를 상징하는 여서제 중 한 명과 결합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신들의 신성한 결혼은 가축의 번식 및 곡식과 과일의 재생이 보장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례와 관련된 시가 이신왕조 이디다간의 창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창가에서는 왕과 여서제 즉 드무지와 인난나가 교합을 마치면 재물을 가져온 군중과 악사들을 불러들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기원할 때 신들의 교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이것을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펼쳤던 것입니다. 드무지와 인난나가 함께 표현된 모습은 그들의 신성한 결혼과 교합을 상징하는 것들로서 이들의 신성한 성원 의례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크게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들었으면 이 이스타르의 모습은 나신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풍요의 여신에서 사랑과 성의 여신으로 변화를 거치며 여신의 관능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매진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으로 탄생한 수메르의 인난나는 오랜 시간을 거쳐 진화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카드 제국이 성립하면서 셈족의 여신인 이스타르와 결합하고 전쟁의 신, 금성의 여신과 같은 새로운 속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 숭배되는 제국의 여신으로 거듭 탄생합니다. 인난나 이스타르는 융합된 상태에서 새로운 신화가 첨가되거나 변형되는 등 진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융합 이전의 인난나와 이스타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견해가 이제까지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발표는 인난나 이스타르 각각의 본질과 융합 이후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아카드 대국의 사르곤 대왕과 에헨두아나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